네,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곽우신 기자가 좀 아프시다고. 오늘 말을 하는데 조금의 약간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다. 송구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약간의 애로사항이 좀 있다고 우리 촌철님들 혹시 좀 약간 좀 그 발음이 좀 그렇더라도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깔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사유는 안 밝히겠습니다. 네. 근데 아니 말씀하실만 해요. 괜찮아요. 뭐 이게 특별하게 뭐 상당한 지장이 있는 건 아닌데요. 이제 아무래도 입술이 움직이니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네. 혹시 발음 평소에도 좋지 않지만 좀 새더라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입술 얘기하니까 어떤 촌장 혹시 벌에 쏘였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유를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밝히실래요? 네, 저기 야구하다가 투수 공에 입을 맞아가지고 입술 안쪽을 꿰매가지고. 그 빈볼 아니에요? 빈볼? 퇴장 당했어요. 그래서 그 투수? 아니 그렇죠. 투수는 계속 던졌고요. 저는 이제 교체를 됐고 아무튼 그 주말에 또 이 의료 대란의 상황 속에서 급하게 응급실 찾느라고 고생 좀 했습니다. 응급실 뺑뺑이까지 경험하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이고. 빨리 쾌차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 써주시는 건 역시 우리 시사계 조직 클루니 김종배 선생님 말고는 없다. 네, 감사합니다. 훈훈한 오프닝입니다. 네. 오늘 김은지 기자가 좀 대신 말씀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그 유난 갈등 얘기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유난 갈등의 또 한 축으로 뭐가 나오냐면 의원총회 공개 여부 이걸 둘러싸고 또 친한 친윤의 어떤 뭐 또 이제 설전 비슷한 게 좀 벌어졌더라고요. 김종혁 최고위원은 뭐 공개해서 표결로 정하자 하니까 뭐 친윤 쪽에서 꼼수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공개를 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공개를 해서 그러니까 김종혁 최고위원의 주장은 표결까지 하자 이거잖아요. 그럼 공개 표결을 하자 이거잖아요. 그러면 특별감찰관 추천하자 이렇게 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친한계 쪽에서 의도하지 않은 결론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지켜본 게 어쨌든 이제 그게 이제 영원히 기록 남는 거잖아요. 그럼 그 여론에서도 그렇고 특정하게 누가 반대했는지도 다 지목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이 특별감찰관 친한계에서 추진을 했는데 친윤계 반대로 결국 무산돼서 역시 친윤계 누구누구들이 문제야. 라는 식으로 또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책임이 이제 친윤 쪽으로 넘어간다.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는 통과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공개 요청하는 게 친한계 쪽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그럼 친윤은 더 못 받는 거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을 상대로 한 벼랑 끝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벼랑 끝 전술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같은 당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생각이 다른 이질적 집단을 향해서 하는 외교 전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지금 국민의힘이 얼마나 쪼개져 있는지 상황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윤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친한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보는 시각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얕은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겠네요. 특히나 이제 김태흠 지사가 했던 이야기들이 굉장히 대표적인 지금 중진들을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 의견으로 한동훈 대표를 바라보는 생각이라고 봐야 될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얕다. 그리고는 뭐라고 할까요? 좀 무게감 없이 당을 흔들고 있다라고 보는 것들이 꽤 큽니다. 그래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친윤계가 스스로의 위기감이 좀 나오는 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당의 헤게모니라고 할 수 있는 주류 기득권을 확실히 친윤계가 오랫동안 붙잡고 있어 왔는데 지금 이제 친윤계가 조금씩 이탈하는 모양새들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친한계는 점점점 이제 결집하는 모양새가 나오다 보니까 친한계와 친윤계 사이의 파워 게임에서 이 권력 이 무게 중심이 점점 약간 평형을 맞춰가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친윤계 쪽에서도 뭐 예전 같으면 친한계가 몇 명 소수가 아무리 뭐라고 하든 말든 대세는 지장 없다라는 분위기였다고 한다면 이제 정말로 뭔가 우리한테 타격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위기감이 있다 보니까 더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근데 그동안 관행적으로는 의원총회는 이제 그 초반부에만 잠깐 공개하고 그다음부터는 보통 비공개해 오지 않았었어요? 대체로 가장 많이 하는 그 형식 중에 하나였죠. 네. 그렇죠. 끝나고 나서 이제 중간중간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중간 퇴장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뻗치게 하고 있던 기자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안에 분위기 어때요? 어떻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의원총회 관련해서 당헌에 규정이 있다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거든요. 이제 보통 관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의원총회 양식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세하게 규정되는 걸 몰랐었는데요.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당헌까지도 이제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당헌에 따르면 의원총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지만 원내대표 또는 출석 의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비공개 쪽으로 틀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지금 특별감찰관 못할 거냐라는 식의 여론전을 친한계가 하고 있다고 친윤계는 바라보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또 하나 총선 백서 어제 이제 공개됐잖아요. 드디어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의총 자체에 뭐 대단한 영향을 미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뒷북이기도 하고. 쭉 보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양비론 아닙니까? 오히려 친한계에서는 본인들 책임을 더 많이 이제 한동훈 대표 책임을 더 많이 기술했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던데요. 이조 심판론에 대한 이제 강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받아들이기 나름 아니고 네, 자기 그렇죠. 입장에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고. 친윤계는 당정 관계가 일본에 가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제 강적이다.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서는 양비론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양비론이고 뭐 예를 들면 가장 좀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김건희 여사하고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하고의 이 텔레그램 나눈 걸 어떻게 서술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게 양비론적으로 그냥 쓱 넣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민감한 부분을 피하면서 막 이렇게 다 넣는 것 같지만 사실 약간 맹탕 같기도 하고 참 이도저도 아닌 모호한 결과물이 나온 상태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 문자 쓰면 이제 태산명동의 서일필이라고 아니 이 정도의 백서를 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쳤나 싶은 생각이 좀 들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네. 사실 이게 총선 백서와 관련한 여론조사는 기자들을 상대로도 일부 문항을 물어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문항을 쭉 다 받고 그래서 저도 응답을 했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대단한 내용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애초부터 왜냐하면 세팅에 돼 있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그래서 그런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친한계 생각과 친윤계 생각이 가장 좀 부딪히는 지점이 뭐냐면 겨우 개헌 저지선을 막아낸 것은 마지막에 친한계가 끄집어낸 그 이조 심판론 덕분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윤석열 대통령 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그 부분은 여전히 이 총선 백서를 통해서도 이제 간극이 메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의총이나 앞으로 향후 전국에서 그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로 기술되어 있던 당정 관계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친한계가 전반적으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뭐 공천 관련이든 시스템 뭐 불만이 있겠지만 최소한 당정 관계 파트만 보게 되면은 당정 관계 파트의 결론은 당이 조금 더 강하게 대통령실이 얘기를 했어야 됐다. 정부에 끌어다니지 말고 당이 할 말을 했어야 됐는데 뭔가 당정관계 악화를 우려해서 그러지 못한 부분이 오히려 총선에 악영향을 미쳤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지금 친한계 입장에서도 아니 대통령실이나 윤 대통령이나 뭐 정부에 끌어다닐 게 아니라 특별감찰관 우리가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관철시켜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거거든요. 친한계 쪽에서는 아마 그런 식으로 총선 백서를 기반으로 좀 이용해 볼 수는 있겠다. 근데 역시나 그게 뭐 엄청난 레버리지가 될 것까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일단 수정을 해야겠습니다. 말 잘하시는데. 아 그래? 네. 약간 네. 꾀병이었던 걸로 판명합니다. 이 투병의 어떤 혼을 불사르고 있는 것으로 약간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을 견뎌내면서 방송에 대한 어떤 그 열이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전해드린다는 저 어떤 지극정성 이런 게 지금 부상을 극복하고 있다. 촌철님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네 또 말씀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상 투혼이다. 네. 알겠습니다. 당 안팎에서 살모사 프로젝트가 나온다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요? 그러니까 요새 국민의힘 저희도 이제 한참 막 몇 개월 전에도 국민의힘에서 떠도는 소위 말하는 정보지 이제 김옥순 프로젝트도 있죠. 전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류의 것들이 최근에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한참 이제 떠돌았던 이제 뭐 살모사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었는데요. 뭐예요, 그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동훈 대표를 살모사에 비유해서 그러니까 자기를 믿고 키워준 선배인 대통령 부인을 흔들어서 대통령을 밟고 차기 대통령이 되겠다는 전략이라고 하는 게 그 소위 말하는 정보지의 가장 서두에 쓰여 있는 말이긴 합니다. 살모. 그래서 이제 모가 결국은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가 되는 겁니까? 뭐 지금 뭐 비유상은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제 겨냥한다라고 보이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얼마나 잘못된 행보를 하고 있는지가 소위 말하는 친윤 쪽 시각에서 쓰여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는 또 그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회담에서 했다라고 하는 주요 3가지 이야기에 대한 대통령실의 입장이 아주 상세하게 쓰여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다 반박을 했는데도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이걸 아주 자기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글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당장 이제 고발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아, 그래요? 사실이
아니다라는 차원에서 좀 조심스러운 지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옥균 프로젝트 관련해서 이제 그 내용이 돌았을 때도 이제 이철규 의원을 포함해서 친윤계가 상당히 불쾌했고 실제로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유포자들 관련해서는 좀 특정이 된 것 같은데요. 반면에 살모사 프로젝트는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 굉장히 불쾌하고 있다. 즉 이 정보지를 누가 만들었는지가 명백하게 나온다. 어떻게 프레이밍을 하려는지 이 상황을. 김옥균 프로젝트 때는 뭔가 친한계가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듯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친윤계가 우리를 3.1처나 김옥균처럼 몰아내려고 해. 우리 이렇게 좀 압박에 시달리면서 핍박받고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일종의 프레이밍이었다 한다면 살문사 프로젝트는 저 한동훈 대표는 법무부 장관 이때부터 사실상 대통령이 되고 싶어가지고 자신을 키워준 정치적인 어떤 은인들 혹은 선배들을 배신하려고 하고 있어. 저 배신 정치하려고 하는 거야. 이 배신 프레이밍이 사실은 또 보수 진영에서 누구를 이제 찍어내려고 할 때 상당히 좀 많이 써먹는 프레임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이 살모사에 비유를 해가지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더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당 안의 분위기가 흉흉하다. 그죠? 네. 굉장히 갈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흉흉한 분위기의 하나의 어떤 지금 그 파편이 바로 이 살모사 프로젝트라는 지라시. 네. 그리고 용산에서 얼마나 한동훈 대표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지가 아마 그 하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의도에서 있는 밭이라고 하는 정보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당을 향해서 나오는 것들이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타당을 향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시지를 내거나 혹은 물밑에서 전략을 이제 뿌리는 방식인 건데요. 같은 당끼리 나올 때가 있습니다. 선거 때이거든요. 전당대회 네. 혹은 원내대표 선거 때 이럴 때 딱 나오는데요. 지금은 사실 선거가 전혀 없는 당내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말한 밭글이 떠돈다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는 지금 국민의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지금 분열의 골이 깊고 사실 심리적 뭐 분당이다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 분당 상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중간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그 흐름으로 보거나 역학관계로 보거나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이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관철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일단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과연 해법이 될지는 논외로 하고. 그런데 지금 어제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친윤 쪽에서 해법을 내놨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포괄적으로 사과를 하고 이어서 김건희 여사가 서면으로 사과하는 방안. 요걸 친윤 쪽에서 나왔다. 이런 지금 보도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이 됩니까? 뭐 정확히 뭐 사실관계가 이런 보도는 대체적으로 이제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가 했는지. 근데 최소한 윤핵관 쪽에서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불투명한데 만약 건의를 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뭐 이제 권성동, 뭐 이철규 의원, 이제 뭐 장제원 전 의원 이런 쪽에서의 결이라기보다는 같은 친윤계 쪽에서도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추측하고 있는 건 사실관계 확인이 아니라 추측하고 있는 거는 추경호 원내대표 쪽에서 혹시 이런 중재안 같은 걸 던지지 않았을까. 원내지도부 쪽에서는 한번 좀 던져볼 만한, 왜냐하면 최근에 용산과 소통도 활발했으니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하필이면 서면 사과예요, 근데? 그러니까 직접 사과를 하게 되면 1번 그것이 오히려 더 불을 붙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비밀을 줄 수도 있다는 게 있는 것 같고 2번 우리 V0께서 과연 직접 사과에 설득이 돼서 나오겠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면 사과 정도를 대체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서면 사과가 더 불지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사실 지금 어떤 사과를 하더라도 민심이 수습되기는 어려운 지점인 것 같고요. 네. 수사를 통해서 어떤 의혹들을 명확하게 밝혀내라고 하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안을 내놓더라도 쉽지 않아 보이긴 하는데 다만 이제 해당 보도가 경향신문에서 나왔거든요. 그 경향신문 보도가 이제 여의도에서 약간 파장을 일으키자 연합뉴스가 좀 확인 취재를 했는데 복수의 친윤계 의원들은 이제 관련된 사실이 없다, 뭐 사실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긴 합니다. 네. 다만 이제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일각에서의 검토 정도나 혹은 제안이었을 수는 있지만 진지하게 이야기가 좀 진행된 건 아닌 것 같다 정도로 이해가 됩니다. 어느 일각의 아이디어 수준. 예. 근데 아이디어 치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다. 이런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궁여지책이라도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상황이 안 좋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그러니까 95%는 단언해도 될 거든요. 서면 사과 오히려 그게 역풍을 부를 거다. 오히려. 그죠? 그렇게 생각. 그리고 대통령의 포괄적 사과라고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현실 인식이 제대로 돼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예. 과거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임기 2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계속해서 본인이 사과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가 있습니다. 명확하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있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괄적인 사과라고 하는 것도 정말 현실 인식에 너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대통령실 검토에 보면 이제 11월 달에는 해외 순방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대규모의 뭐 에이펙 정상회의라던가 그리고 G20 같은 것들이 11월에 매번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일정들을 감안하면 아마 순방 이후에 대통령이 좀 대국민 메시지를 내더라도 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월 이후에? 예, 갔다 온 이후에.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야당에서의 사법 리스크가 뭐 불거질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여당의 기대가 있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임기 정확히 반환점을 돈 터닝 포인트. 그 이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11월 10일이 이제 그렇죠. 그때인데요. 해외 순방 일정이 그 이후일 것. 즈음 갔다 와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방금 뭐 잘 말씀 주신 것처럼 포괄적으로 윤 대통령 실제로 사과를 하고 김건희 여사가 서면 사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불거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이라든가 야당의 비판을 좀 감수할 만하냐라면 상당히 좀 미진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제가 이제 다른 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는 그분이 이제 이 실제로 제안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정도 제안이라도 하지,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정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과나 이런 거를 할 리가 없으니 그나마 이런 정도라도 좀 뭔가 끌어내기 위해서는 제안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당에서도 그렇고 주변 참모들도 그렇고 용산에 뭔가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만 씨알도 안 먹히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그래도 액션은 필요하니까 이런 좀 미진한 이런 거라도 얘기 나오는 게 아니라 윤 대통령이 받을 만한 김건희 여사가 받을 만한 안을 좀 찾다 보니까 이렇게 좀 이상한 안이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일각에서는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궁지로 몰았던 결정적 계기가 뭐냐?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이다. 하나라도 그때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상황은 약간 또 달라졌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른바 막 안에서 에너지가 막 지금 응축이 되고 폭발 일보 직전까지 간 거잖아요. 이때 빵 터져버리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구멍을 뽕 뚫어갖고 여기로 이제 빠져나가게 만들어주는 게 기소일 수 있었는데 오히려 두 건 다 모두 검찰은 불기소 딱 해버리니까 이게 나갈 구멍을 막아버린 거다 오히려 검찰이. 이런 분석이 좀 있더라고요. 네. 점점 알겠습니다. 더 끌고 있게 되는 상황들이 에너지가 더 응축되고 하나도 빼주는 게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는 뭐 KBS 사장 임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어떤 절차를 밟았다라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갈 수 있나?라고 그러니까 정말 쌓이고 쌓이지 뭐 하나 김 빠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냥 내 갈 길 간다 이거잖아요 지금. 네. 그 길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돌을 맞더라도. 네. 뭐 대통령이 실제로 밝힌 바이기도 하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앞서 2부에서 신용환 교수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좀 일단 우리 기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알려진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입니까? 저 이제 총선 때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윤석열 캠프 출신이시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영입 인재가 돼서 그때 이제 윤석열 캠프 당시의 모습들을 좀 물어보기 위해서 인터뷰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본인이 했던 역할을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이제 자기가 정책총괄 지원실장을 하면서 각 파트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총괄하고 취합해서 하루에 적게는 한 번, 많을 때는 3번씩 윤 대통령한테 보고하고 텔레비전 토론을 대비하는 실무총괄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자주 받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거의 매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물론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처럼 아크로비스타에 갔냐로 따진다면 그렇게까지는 아닐 수 있겠지만 적어도 선거 때의 대통령 후보와 밀접하게 수행하고 업무를 한 분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메모드 캠프를 꾸리게 되면 캠프 사람도 너무도 많고 임명장도 엄청나게 많고 특보라는 이름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그냥 이 사람이 뭔가 임명장이나 자리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캠프에 뭐 깊이 관여했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신 교수 같은 경우에는 정책 이 총괄해갖고 실장 역할을 했다라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급 정말 핵심 참모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한 중간급에서는 상당히 좀 실권도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본인이 어쨌든 이 캠프에 뭔가 관여를 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분의 이야기를 그냥 원어브댐 캠프에서 별 역할 안 했던 사람 중에 어떤 이야기다라고 치부하기는 어렵다. 이 정도 자리라고 그러니까 한다면. 지금 이제 족보를 캐고 들어가면은 그 국민의힘 이제 경선 때 원희룡 후보 쪽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경선이 끝나고 이제 대선 그러니까 당 차원의 캠프가 꾸려질 때 그쪽에 합류했던 사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주목을 끌었던 게 아까 인터뷰에서 그걸 물어봤는데 그때 이제 그 대선 때 함께 치렀던 종로구 보궐선거 국회의원. 네. 공천은 원래 원희룡 그 후보가 됐었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걸 뒤집었다 이런 지금 요새 주장을 또 이분이 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신빙성을? 물론 얘기가 돌았다 정도이긴 합니다만. 네.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게 김건희 여사가 뭔가를 했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항상 돌았어요. 계속 이거 누가 김건희 픽이다. 누가 김건희 여사가 원한다. 이게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써가지고 뒤집힌 건 이런 얘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일단 이것부터가 문제적인 상황인 건데 왜 김건희 여사께서 다 만기칠람을 하시는지. 근데 항상 이게 의심은 있고 심증은 있는데 이걸 뭔가 명백하게 이렇다라고 할 만한 물증이 없어가지고 항상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었던 건데 이번에 명태균 씨 관련 이해가 나오면서 하나의 이제 통로가 생기면서 이제 관련 의혹들이 다 혹시 이것도 진짜 그랬던 거 아니야? 이런 게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사실 얘기만 들었게 보게 되면 상당히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왠지 그랬을 것 같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원희룡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사가 원희룡 후보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비하인드를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맥락이 있는 거 아니냐 싶어서 한번 좀 질문을 드렸던 건데 현재로서는 어차피 뭐 크로스 체크가 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뭐 단정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지만 아무튼 요것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거리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요. 당무 개입이라고 해서 과거에는 처벌을 받기도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통령을 넘어서 대통령의 부인이 공천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외신에 날만한 스캔들적인 이야기라고 느껴지고요. 그런데 사유가 부인에게 수행을 요구를 했는데 수행이 안 돼갖고 지금 그랬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이 자꾸 쌓이니까 무언가 뭐 특검이든 뭐든 좀 해야 된다라는 의심이 끌어올 수밖에 없죠. 아무튼 신용환 교수의 그 여론조사 증언으로 좀 다시 돌아가서 그러니까 전략회의 파트가 계속 움직였고 여기에 이제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미공표 여론조사 결과가 미래항공연구소에. 근데 그 면면들을 좀 언급을 했어요. 신용환 교수가. 그 면면들에서 어떤 거 좀 그 뽑아낼 수 있는 특징, 포인트가 좀 있습니까? 곽우신 기자가 그 이야기는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핵관이라는 얘기가 일단 뭐 바로 이제 보이죠.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은 그 이후로도 상당히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핵심적으로 보좌하면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부분이 아주 예를 들어서 이철규, 뭐 윤재호, 김은혜, 그다음에 뭐 이상휘, 강명구 뭐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다 각자의 롤을 물론 이제 지금 전면에 안 드러나는 분도 있습니다만 뭐 이철규 의원은 뭐 자타공인 당연히 뭐 윤핵관으로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 분이고 뭐 이제 뭐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용산에서 같이 이렇게 저희 본인이 최전선에서 다 그거를 방어를 했던 사람인 거고 뭐 이상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당에서 미디어특위 위원장 맡아가지고 대언론전선 최전선에서 지금 논평도 뭐 막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윤 대통령이 신임하는 사람들인 것만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할 때 보통 우리가 핵관이라고 꼽아가지고 가까운 사람들 했을 때 이 사람들이 핵심 참모라고 하는 건 누구나 수긍할 만한. 그러니까 핵심 참모라는 이 네이밍이 이 이름 짓기가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들만 딱 추려가지고 우리 신 교수께서 지목을 하셨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분 중에 당장 이제 이철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그런 거 없다. 미공표 여론사 뭐 미량 연구소 거 받아본 적이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진짜로 수사가 좀 들어가서 좀 밝혀질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공표형 여론조사는 봤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건 캠프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어요. 왜 이것만 PDF 파일이냐. 보통 그 출력을 해서 다들 바쁜 사람들인데 그럼 그러니까 파일로 전달을 하면 뭐 컴퓨터를 열어갖고 띄우고 뭐 해야 되는데 번거롭지 않냐. 근데 왜 이것만 파일이냐? 사실 이거를 질문을 드렸더니 이제 명확한 이제 그 기억은 없어가지고 이제 답변이 어떤 그 딱 명확하게 좀 오지는 않았는데 어찌 본다면 파일 형태로 정말로 전달을 해준 게 맞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도 사실은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문서 프린트된 상태에서 그걸 줬다. 그럼 이것이 어딘가에 막 굴러다닐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죠. 네. 그죠? 나중에라도. 근데 만약에 파일로 의도적으로 파일로 준 것인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저기 굴러다닐 여지는 없어지는 거니까. 혹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실물이 유출되는 그 가능성이 종이로 있을 때가 훨씬 크기 때문에 물론 파일도 뭐 USB나 뭐 아니면 뭐 다른 전송으로 유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전자 파일하고 이제 실물이 돌아가는 약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챙기는데 조금 더 용이했던 거는 파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바꿔 말하면은
어차피 미공평 여론조사 여러 가지 보는 건데 이것만큼은 대외로 나갔을 경우 좀 곤란해진다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니까 보완을 요하는 전달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했던 것 아니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저도 이제 거기서 이거 한번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이다. 요걸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뭐냐면 그러면 어떤 레벨에서 이게 공유가 됐고 전달 경로가 어디냐 그래서 그럼 더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근데 전 또 하나 좀 눈여겨봤던 게 그 전략회의 자료가 대선 당일에도 9%인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크게 이긴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결과는 0.73%포인트 이제 격차였었는데 당일에도 그런 결과를 가지고 회의했다고 하는 캠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게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태균 씨 보고서가 그 안에서 권위가 있고 그리고 논의를 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좀 의아함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럴 수 있겠죠. 명태균 씨가 어쨌든 미공평 여론조사를 보고를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솔직한 보고서였겠느냐. 지금 계속 나오는 게 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졌다는 사례가 나오기 때문에 명태균 씨가 뭔가 캠프나 이런 데 신임을 얻기 위해서 좀 캠프에서 좋아할 만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막 부여해주어서 부풀려는 자료들을 계속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프에서 당일까지도 꽤 우린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라는 낙관을 하고 있었고 사실 그때 이준석 대표조차도 크게 이길 줄 알고 꽤 포인트 차이가 그렇게 좀 기대를 했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그 미공평 여론조사에 명태균 씨가 손을 가했던 거에 속았기 때문에 당장히 당황스러운 표정이 연출됐던 게 아닌가 간신히 이기는 걸로 나와서. 바로 그 대목에서 제가 그 대목에서 하니까 두 분께 좀 부탁 겸해서 하면은 대선 당일에 개표 결과가 나오고 당선이 거의 유력해졌을 때 이제 일성이 나오잖아요. 후보 일성. 그때 윤석열 후보의 일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때 멘트가 뭐였는지를. 제가 좀 기억나는 게 있는데 지금 정확한 워딩이 지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지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제 그 당선 유력 일성으로 했을 때 혹시 지금 뭐 검색을 하고 계시면 혹시 좀 위대한 국민의 승리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었나요? 처음에 말 시작 가장 처음 했던 처음에 말 시작을 할 때 그걸 한번 좀 이건 좀 나중에 확인사항으로 좀 남겨놓읍시다. 한번 연관이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니까 부분이 좀 그러니까 갑자기 퍼뜩 생각이 나서 했던 부분이고 근데 중요한 부분은 명태균 씨가 이제 한국일보 기자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반박은 아니라 주장을 했잖아요. 이건 자기만 알 수 있는 되게 복잡한 거여갖고 그래갖고 자기가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던 그런 거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게 다른 사람이 접근할 여지가 오히려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명태균 씨 주장에 따르면. 근데 어떻게 경선 캠프로 흘러가요? 참 대선 캠프로 어떻게 흘러가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줬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그렇죠. 본인은 네. 아니라고 하니까. 예? 그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궁지로 모는 지금 주장 아니에요? 명태균 씨 주장. 사실 명태균 씨 주장 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궁지로 모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메시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도였건 안 했건 간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정말로 여론조사 가지고 독대를 했을까? 이것도 이제 밝혀질 부분인 거고 독대를 했다고 한다면 그럼 그 자료를 윤 대통령이 야 명태균 씨가 이런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도 한번 보시고 이건 좀 주세요라고 참모들한테 뿌린 건지 그럼 참모들은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맞춰볼 수도 있겠죠. 참모들은 그냥 윤 대통령이 이 공표용 여론조사 하나 갖고 미공표용 여론조사 갖고 와가지고 보라고 하니까 보긴 봤는데 그게 미래한국연구소라든가 명태균 씨 거인지 몰라갖고 그냥 봤을 수도 있는 거. 사실은 그때 굉장히 여러 가지 미공표용 여론조사를 같이 보고서 이 판세를 계속 읽는 상황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명태균 씨 말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또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이 뭐 한두 번 틀린 게 아니니까 이게 뭐 누구의 말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저 크로스 체크가 전혀 안 되는 묘한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9차였다면서요, 그 보고서가. 미래한국연구소 9차 보고서. 그럼 8차까지는. 네, 그래서 그 제가 신용환 그 전 교수를 인터뷰했던 과거의 것들을 좀 다시 찾아보니까 그때도 신용환 교수가 뭐 2주 전부터도 전략회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여론조사 보고서들이 이제 10%포인트 차이로 이긴다라고 하다가 막판 3일 앞두고 뭔가 좀 다른 조사 결과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란 바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다양한 보고서들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그중에 하나로서 명태균 씨 보고서가 이렇게 검토되고 이야기되고 논의됐던 건 사실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어쨌든 캠프에서 비용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얘기는 이제 계속 나오게 되는 그렇죠. 거죠. 도대체 그럼 명태균 씨는 무슨 돈으로 했고 그럼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내가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보고한 거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던 것일까?
그 김영선은 공천이라는 게 본인의 주장인 거고. 그러니까. 심지어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제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일정 부분 돈을 내줬었는데 그분들 다시 돈을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겼었고 그분들한테 대납을 다시금 김영선 전 의원이 해줬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선거 보전금 뭐 받아먹고 해줬다. 물론 이제 뭐 당사자들은 모두 다 이제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정말 다양한 의혹들이 나오고 있고 이 루트의 핵심에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분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수사로 해결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뭐 어떤 언론의 어떤 취재를 통해서 뭔가 실질적 진실을 명료하게 가를 그런 단계를 좀 넘어간 것 같아요. 결국 오히려 이제 언론의 취재는 단서를 제공하는 수사의 단서. 근데 수사가 뭐 빠른다는 얘기는 지금 없어갖고 지금 문제가. 지금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정도 사이즈 사건에서 속도감이 이렇게 나지 않는 것은 아주 이례적으로 보이고요. 다 떠나서 대통령 부부를 협박했던 모습들이 명태균 씨한테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자유롭게 다니면서 이야기를 내놓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저쪽 국정감사 마무리되면서 어쨌든 강희경 씨 한 번 더 와가지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지금 뭐 그 미래한국 연구소에서 김태열 대표라든가 뭐 강희경 씨라든가 다 지금 검찰 소환돼가지고 조사 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이번 연말까지가 이제 일종의 이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때 명태균 씨 관련해가지고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가 지금 민주당도 뭐 진상조사단 꾸린다고 하고 특검에 추가하겠다고 하고 굉장히 지금 열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어떤 폭발력을 가질지는 지켜봐야겠다. 지금 밝혀질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밝힐까요? 그래서 특검을 가야 된다. 이렇게 다시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아유, 뭐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그러니까 곽우신 기자에게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빨리 쾌차시기 바랍니다. 네. 나와서 돌아오겠습니다. 치아는 괜찮아요? 다행히 이제 이는 괜찮고요. 네, 입술만 내려갖고.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